이거. 자,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보다 3cm 더 긴 직사각형이 있답니다. 둘레가 54예요. 직사각형을 그리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그려놔야 문제 이해가 좀 편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보다 3만큼 더 길답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를 구하냐면 가로의 길이를 구합니다. 그럼 구하라는 쪽에 x를 둡시다. 가로 길이 x. 그럼 이 그림상 가로 길이 여기를 x라고 두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세로 길이는 뭐라고 돼야 되냐면 이걸 읽으셔야 됩니다.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보다 3만큼 더 길다. x 플러스 3. 아니죠. 아,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 x 마이너스 3. 그렇지, x-3이죠. 그러니까 가로가 세로보다 3만큼 더 길다는 얘기는 세로가 가로보다 3만큼 짧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로가 x면 세로는 그 x보다 3 작은 x-3. 근데 혹시 실례 안 된다면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 어떻게 구하죠? 가로 곱하기 세로. 네, 가로와 세로를 한 번 더한 다음에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한 번 더한 다음에 똑같은 길이가 몇 번 더 나와요? 2번 더 나오죠. 그래서 곱하기 2를 한다. 그럼 둘레가 나오죠. 자, 여기만 개식을 세워봅시다. 둘레 길이 지금 얼마입니까? 54는 가로 길이 x, 세로 길이 x-3. 걔를 더해라? 더해라. 그 다음에 곱하기 2해라. 곱하기 2를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가로 넣어야죠. 그렇죠. 가로를 쳐야죠, 이게. 더한 게 먼저고 곱셈은 나중이니까 그러려면 덧셈이 먼저 되려면 가로를 쳐야 됩니다. 그럼 정리해 봅시다. 54는 여기 x 더하기 x 2x 마이너스 3 곱하기 2. 이제 무슨 법칙? 분배 법칙. 왼쪽 54 쓰고 분배하면 몇 x예요? 4x 좋습니다. 이렇게 분배하면 부호는 마이너스 숫자는 6 됐죠? 근데 혹시 얘는 실례 안 된다면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4x-6이 54랑 같다.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까? 괜찮죠? 네, 54는 4x-6이나 4x-6은 54나 서로 같은 말을 말하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숫자를 이렇게 이항을 하죠. 그럼 왼쪽은 4x가 남고 오른쪽에 54 있었는데 넘어간 마이너스가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플러스 6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4x는 얼마? 60. 양변 뭘로 나눠야 돼요? 좋습니다. 4로 나누면 약분되고 x는 15. 그치, x 15. 저 가로 길이가 얼마? 15cm.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문제는 이게 사다리꼴을 그리는 거잖아요. 사다리꼴 하나 그려놓을게요. 윗변 길이가 아랫변 길이보다 6이 짧답니다. 뭐 이 정도의 사다리꼴을 그릴게요. 그리고 높이는 8, 그 다음에 넓이가 72인데 윗변 길이 구하는 문제니까 윗변에다가 x를 씁시다. 윗변 길이를 구하는 문제니까. 그럼 아랫변 길이는 뭐라 써야 돼요? x 플러스 6, 그렇죠. 윗변 길이가 아랫변보다 6만큼 짧다는 얘기는 아랫변은 윗변 길이의 6이 더 크다. 여기서부터 잘못된. 아, 그랬군요. 그다음 높이는 얼마? 8이요. 8. 그럼 넓이 구하는 공식 씁시다.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은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를 곱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것도 뭐가 필요해요? 아니야. 그렇지, 괄호가 필요하지, 괄호. 윗변과 아랫변을 더한 값에다 8을 곱하는 거니까 더하기가 먼저 됩니다. 괄호를 안 치면 곱하기가 먼저가 되기 때문에 꼭 괄호를 치셔야 됩니다. 그 걔를 얼마로 나누면? 2로 나누면 이렇게 쓰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넓이 72가 나온다. 정리해 봅시다. 가로안부터 먼저. x 더하기 x는 2x 더하기 6.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약분되지 않나요? 4. 그럼 곱하기 4는 72.
물론 여기 4를 분배해도 괜찮은데 이런 건 약간 요령인데. 자 보세요. 다시 잠깐 봐봐. 둘 다 잠깐 봐봐. 이걸 풀려면 원래 4를 이렇게 분배하는 게 맞죠? 근데 어차피 지금 여기 가로에 전체 4가 곱해져 있잖아. 나는 x만 구하면 되니까 쓸데없이 곱하기 4가 필요 없으니 양변을 다시 4로 나눠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약분되지 않나요? 그럼 뭐만 남냐면 괄호 없이 2x 플러스 6만 남겠죠. 그게 72네요. 이렇게 이항하면 되죠. 2x는 72에서 6을 빼면 72가 아니라 35가 4로 했으니까. 아 미안합니다. 4로 나눴으니까 네, 18 이게 넘어가면 12 18 빼기 6이 되니까 따라서 양변 2로 나누면 x는 6 이 사다리꼴의 밑변 길이가 네, 6이 된다. 이렇게 푸는 문제죠. 수영이가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2km, 내려올 때는 시속 4km 걸었답니다. 총 3시간이 걸렸어요. 등산로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 자, 잘 들으세요. 잠깐만, 잘 들으세요. 절대 여기서 한눈 파시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파트니까. 만약 문제가 거리나 속력이나 시간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잖아요. 줄여서 우리가 보통 거, 속, 시라고 부르는데 처음에 당연히 이 거리, 속력, 시간 문제가 나오면 이거 기억해야 되는데 이거 기억하죠? 네, 위에 거리. 이거 위에 네, 약간 마우스 모양, 뭐 풍뎅이 모양. 여기 뭐 써요? 거리. 거, 여기는 속. 속, 시. 시. 그래서 거리는 속력분의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치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그래서 이 공식을 당연히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또 근데 이건 당연히 기억해야 될 공식이고 거리, 속력, 시간의 활용 문제를 풀려면 적당한 그림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표를 만들어야 돼요. 표 만들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표만 잘 만드시면 거리, 속력, 시간 문제는 거의 반은 했다 봐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표를 만듭니까? 그러면 항상 표 모양이 변하지 않아요. 늘 이렇습니다. 이렇게 두 칸 나눠놓고 한 칸에 거리를 쓰고 한 칸에 속력을 쓰고 나머지 한 칸에 시간에 관련된 내용을 씁니다. 그럼 왜 두 칸이죠? 그러면 두 칸인 이유는 상황이 두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문제처럼 보면 올라갈 때, 내려올 때 이렇게 아니면 A에서 B로 갈 때 아니면 B에서 A로 올 때 이런 식으로 상황이 두 개가 나옵니다. 표를 잘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표를 할 때 잘 봐. 지금 내가 메꿔야 될 칸이 거리 두 칸, 속력 두 칸, 시간 두 칸. 크게 본다면 거리 칸, 속력 칸, 시간에다가 칸을 메꿔 넣어야죠. 그럼 몇 칸이 나오냐면 세 칸이 나와요. 그 세 칸 중에 한 칸은 이 한 칸이 누군지 모릅니다. 거리일 수도 있고 속력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어요. 한 칸에는 미지수를 둡니다. 그럼 보통 구하라는 쪽에다 미지수를 많이 둬야 돼요. 뭐 거리를 구하세요. 그럼 거리에다가 x. 보통은 쓸 거 없으면 x 쓰시면 됩니다. 미지수는. 아셨나요? 그럼 세 칸 중에 거리, 속력, 시간 세 칸 중에 한 칸에 미지수를 넣었지? 그럼 나머지 몇 칸 남아요? 두 칸. 그 두 칸 중에 나머지 한 칸은 이건 쉬워요. 문제 잘 보면 각각의 숫자를 쓸 수 있도록 보통 나와 있습니다. 숫자.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여기는 한 칸에 숫자 넣는 이 숫자 넣는 칸은 대부분은 모두 다를 말해 아니면 모두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걸 말해. 대부분이란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착하다. 이 얘기는 다 착하다는 얘기야? 아니면 착한 사람이 많다는 얘기야? 착한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숫자를 채우는 한 칸은 대부분 속력에다가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주로 한 10문제 풀면 한 7, 8문제는 거의 속력에다가 숫자를 채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남은 거는 나머지 한 칸이죠. 이 나머지 한 칸은 공식을 이용하여 공식이요? 이 공식.
고리 속력 시간 관련된 공식. 공식을 이용하여 방정식을 세운다. 네, 쓰세요. 그럼 이 지금 선생님 설명드렸던 이 내용을 기반으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 공식은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고, 이건 당연히 알아야죠. 모르면 문제를 못 푸니까. 이건 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적당한 그림을 그려보자. 선생님, 그림을, 이거 어떻게 그림입니까? 그림은 나도 잘못 그려요. 풍경화나 정물화나 인물화 그리라는 게 아니고, 이 상황을 이야기한 간단한 그냥 그림 정도. 등산화죠? 이렇게 산 하나 그리시면 됩니다, 산. 등산하는데 올라갈 때는 뭐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되죠. 올라갈 때는 시속 2km. 시속 2km는 이게 거리인가요? 이걸 시속 2km는 거리를 나타내는 겁니까? 속력을 나타내는 겁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겁니까? 속력이죠, 당연히. 시속이니까 속력이에요. 내려올 때는 시속 4km로 걸었답니다. 총 몇 시간 걸렸죠? 3시간. 등산로의 길이를 구하시오라는 뜻은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이 등산로의 길이를 x 단위는 킬로미터겠죠? 킬로미터. x값을 구하라는 거죠. 등산로의 길이 x 킬로미터 단위는 킬로미터. 그럼 합시다. 잠깐만요. 그림을 잘못 그렸어요. 이렇게 하면 같은 길이라고 했죠? 네, 저걸 안 읽었네요. 같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정상까지 갔다가 야호하고 다시 내려오는 거야. 그럼 올라갈 때는 시속 4km,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는 시속 2km, 내려올 때는 시속 4km. 그럼 등산로의 길이니까 이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까지. 이 길이 x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첫 번째, 한 칸은 미수를 채운다. 그 대신 문제가 거리에다가 미수를 채워야 되겠죠? 그럼 거리에다 미수. 올라갈 때 거리. x. 내려올 때 거리 x. 그럼 미수 한 칸 채웠나요? 그 다음 나머지 한 칸, 나머지 두 칸 중에 남아있는 한 칸에 대부분 속력에다가 숫자를 갖다 쓰죠. 여기 있는 칸은 뭐냐면 올라갈 때 속력을 말합니다. 올라갈 때 속력 얼마예요? 2. 단위를 생략합시다. 식 세울 때 단위 쓰면 오히려 헷갈리니까. 내려올 때 속력 4. 됐죠? 이제 여기입니다. 세 번째. 나머지 한 칸 남은 게 시간이잖아. 시간을 공식을 이용하여 일단 채워 넣어요. 시간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속력분의 거리. 그럼 여기 있는 시간은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이니까 올라갈 때 걸린 속력분의 거리 x. 여기는 올라갈 때 걸린 속력분의 거리 x. 여기서 이제 이 세 번째 칸에서 방정식을 세워야 됩니다. 결론은 등식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등호가 있는 등식을. 그러면 어떻게 등식을 만들지? 이제 내용을 여기서부터는 약간 해석이 필요합니다. 올라갈 때 걸린 시간과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을 뭐 하면? 더하면, 그쵸. 더하면 총 몇 시간? 3시간이 나옵니다. 올라갈 때 걸린 시간 2분 x 더하기 내려올 때 걸린 시간 4분 x 하면 총 걸린 시간 3시간. 맞습니까? 자, 이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다음부터 어떻게 돼? 윤? 이다음부터 어떻게 돼? 이 다음에 식 세웠는데? 그럼 얼마를 해야 돼요? 통분 아니야. 이건 등식이라 통분할 필요는 없고, 이거 앞쪽에서 배웠잖아요? 분수가 나온 분수를 계산할 때는 분모들의 최종 배수인 얼마를? 4를 항 몇 군데다가? 세 군데다가 무슨 법칙? 분배 법칙. 이렇게 곱하면 약분되고 몇 x 남아요?
첫 번째 분배하면 EX 2x가 남겠죠. 그럼 두 번째 분배하면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약분되고 x가 남고 세 번째 분배하면 12가 되네요. 2x 더하기 x 3x는 12 양쪽을 뭘로 나누죠? 3으로. 그래서 x는 4. x가 뭐예요? X 등산로의 길이. 길이. 그치, 등산로의 길이. 얼마? 4km. 자, 지민이네 집에서 서점까지 거리는 총 5km입니다. 집에서 출발해서 처음에는 시속 4km를 걷다가 늦을 것 같아서 시속 6km 걸었어요. 뛰었어요. 서점에 도착하는 총 1시간 걸렸답니다. 근데 마지막 문제 보면 3번에 나와 있는데 걸어간 거리가 얼마인지를 물어봤어요. 걸어간 거리. 그럼 그림은 이 정도로 그리면 돼요. 선생님도 그림 잘 못 그린다고 그랬잖아. 여기가 네, 행복한 우리 집이야. 행복한 우리 집. 여기는 네, 책 파는 서점. 뭐 이렇게 그리면 돼요. 뭐 자세히 그릴 게 없어. 총 거리는 5km. 근데 이런 느낌 아닌가요? 약간 처음에는 룰루랄라 이렇게 걷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지점까지는 걸었어. 근데 어느 지점부터는 늦었네? 뛰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정말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린 것 같아서 그림 내가 너무 못 그려가지고 이런 거 뭐 이런 느낌이에요?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까지는 걸었고 여기 정도까지는 걸었고 여기서부터는 뛰었다는 얘기예요. 아, 나처럼 이렇게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는 뛰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총 몇 시간? 총 걸린 시간은 1시간. 선생님 표를 그리라는 얘기잖아요. 아까 한 것처럼 이제 표 그리는 연습. 표를 그렸죠? 여기는 당연히 왼쪽에 거리, 속력, 시간을 씁니다. 여기는 뭘 써야 돼요? 걸어간 거리. 그냥 거리라 쓰면 돼. 이쪽은 뛰어간 거리. 근데 뭘 걸어 문제냐면 걸어간 거리. 여기에다가 x를 두라는 얘기죠. 걸어간 거리. 그럼 여기 x가 썼어요. 근데 여기가 중요해. 이쪽에. 그럼 뛰어간 거리는 뭐예요? 그러면 전체 거리에서 뛰어간 거리는 전체 거리에서 걸어간 거리를 빼면 되잖아요. 근데 전체 거리가 5고 뛰어간 거리 지금 x라고 잡았으니까 5-x가 뛰어간 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미지수를 한 칸 채고 나머지 두 칸 중에 한 칸은 숫자로. 근데 숫자는 보통 속력이 잘 나와 있다고 했잖아. 그렇죠? 뭐라 나와 있죠? 걸어갈 때는 시속 4. 뛰어갈 때는 시속 6. 자, 남은 거는 시간을 구하는 공식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자, 여기서 뭐 한다고 그랬냐면 이제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죠? 그럼 4분의 x가 뭐냐면 이게 해석을 잘해야 돼. 4분의 x가 뭐예요? 걸어갈 때 걸린 시간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6분의 5-x는 뛰어갈 때 걸린 시간이죠. 그럼 걸어갈 때 걸린 시간에다가 뛰어갈 때 걸린 시간을 합치면 총 걸린 시간인 1시간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양변에 뭘 곱합니까? 12. 4와 6의 최소배수인 12를 몇 번 분배? 3번. 이렇게 분배하면 3x가 남죠? 자,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분배할 때는 여기 약분하고 여기 얼마 남아요? 2가 남는데 플러스 2 남아있는 2를 분자에다가 곱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괄호가 필요합니다. 분자가 지금 항이 두 개니까 이렇게 괄호가 필요해요. 이게 중요하죠. 는 세 번째 분배하면 12가 되겠죠. 1에다 12를 곱하면 12 이렇게. 이제 분배합니다. 3x 더하기 이렇게 분배하면 10. 그 다음 이렇게 분배하면 부호는 마이너스 2x는 12. 그 다음 얘랑 동량 처리가 되죠? 3x에서 2x를 빼면 x가 남고 10이 이렇게 넘어가면 12 빼기 10이니까
이 x가 뭐였나요? 여기요. 걸어갈 때 걸린 거리. 그래서 몇 킬로미터? 2km. 단위는 킬로미터였으니까 이렇게 세워주시면 여기 몇 개 안 되죠? 표시하세요. 140일에 다 마무리 다 푸시고 그 다음에 저번에 드렸던 프린트 있죠? 네, 이 프린트. 이 프린트에 그 활용에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그 거리 속력 시간 잠깐 그 110 잠깐만 거리 속력 시간 어디 있죠? 114쪽. 자, 114쪽에 이거 표시해라. 이거 114쪽에 6-1, 6-2를 풉니다. 6-1, 6-2 위에 5-1, 5-2는 네, 아직 안 배운 거예요. 놔두시고 그 다음에 116페이지 보세요. 116페이지에 9번, 10번 빼고 일단 풀면 됩니다. 9번, 10번 X 표시하지 말고 그거는 나중에 다시 풀어야 되니까 네. 7, 8, 11, 12 이렇게 과제를 해오시면 돼요. 내일까지 알겠죠? 내일 과제 검사 할 테니까 내일은 과제가 좀 깔끔하게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저쪽으로 이동합시다.